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 가지 제가 국민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또는 문화, 보건의료 방역, 그런 또 외교, 국제협력 이 모든 면에서 이제는 톱10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G7 국가들이 세계적 과제를 논의하는데 좀 더 G7만으로 부족하고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G10 정도 구성할 경우에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자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자화자찬이다. 또 국민들 삶이 이리 어려운데 무슨 소리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비판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이렇게 평가입니다. 이 자부심을 왜 가져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부심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이룬 성취가 아닙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들이 모인 것이고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성취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가장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성취들을 부정하고 폄훼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우리 정부에 대한 반대나 비판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이룩한 성취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런 국민들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정부도 그런 국가적인 위상에 걸맞게 국민들의 삶이 그만큼 향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년 국민과의 대화 일상 속으로에 참석해 100분간 국민들과 소통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들으신 이 발언은 행사 말미에 나왔습니다. 단지 이 정부가 싫다고 해서 모든 성과를 폄훼하거나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는 설명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땀과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께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는데요. 마치 무슨 선물이라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 임기, 참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미완의 정책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망가진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인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날은 제가, 아니 우리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부심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관련해 방역 민생 경제를 주제로 100분간 진행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갖게 돼 아주 기뻤다. 질문 방식이었지만 정부에 대한 당부도 많이 담겨 있었다며 그런 점들을 잘 되새기며 마지막까지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 가지 제가 국민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에 대한 정말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또 문화, 보건의료 방역, 외교, 국제 모든 면에서 이제는 톱10의 나라가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화자찬이다. 국민들 삶이 이리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판들도 있는 거 알고 있다면서도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이룬 게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들이 모인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성취라고 말했는데요. 2년 전 이맘때도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문 대통령의 표정도 밝고 부동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거라는 낙관적 의지와 희망 등이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그때에 비해 문 대통령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늙기도 많이 늙으시고 뭐랄까 지난 임기에 대한 회한과 못다한 아쉬움 등이 남아있어 그런지 2년 전에 비해 여유가 없어 보이고 웃음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아마도 부동산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과 자책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대의 그 어느 대통령보다 열심히 일하셨고 또 많은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냈는데요. 부동산 때문에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문 대통령의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2022년 내년 대선을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고심하셨던 우리 김한길 전 대표께서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그 하나의 조직을 또 맡아서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셨고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구성과 인선은 우리 김 대표님과 또 제가 상의를 해가면서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 당의 선대위보다는 조금 규모는 좀 작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을 또 모시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그 지지와 이해를 저희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정권 교체야말로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는 데에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하고 함께 하기에는 주저되는 바가 있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아까 말씀한 대로 중도 또는 합리적 진보로 말씀되는 분들, 그분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기여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병풍이 되고만 김한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는 결국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의 멘토를 자처하며 윤석열의 병풍으로 섰습니다. 정치를 오랜 세월 했다는 자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치하며 무식하고 무도한 이의 편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이래도 되는 걸까요? 오로지 권력 쟁취를 위해서 자격 미달에 함량 미달인 자의 편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까? 이건 흡사 친일과 군사독재 세력과 결탁했다고 봐도 무방한 결정인데요. 상황만 검찰로 바뀌었을 뿐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한길, 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했던 자가 마지막엔 반대 입장에 선 겁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역사에 과연 자신의 세 글자 이름이 어떻게 남게 될지 기억했으면 합니다. 윤석열 선대위 새시대 준비위원장직을 수락한 김한길. 그는 정권교체가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많이 했다. 결론은 정권교체다. 정권교체야말로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는데요. 새시대 준비위는 윤 후보 직속으로 설치될 대선 준비 조직입니다. 윤석열 친이부대로 전직 민주당 대표가 가세한 꼴이 된 거죠. 부끄럽고 창피하며 수치심마저 느껴지는데요. 그냥 그렇게 잊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당을 떠납니다. 마침 새해를 여는 즈음에 저는 새 희망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저는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반민주, 반민생, 반역사의 정치를 고집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보수의 탈을 쓴 수구 세력에게 기필코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우라지 계파 이익에 집착하는 패권 정치의 틀 속에 주저앉아 뻔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2016년 1월 3일, 그는 정확히 5년 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는 탈당의 변에서 반민주, 반민생, 반역사의 정치를 고집하는 박근혜 새누리 정권, 보수의 탈을 쓴 수구 세력에게 기필코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 그가 5년 만에 그 보수의 탈을 쓴 수구 세력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 거죠. 결국 병풍이 되어버린 김한길의 한심한 작태가 영원한 배신자로 기억될 것입니다.